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리고 가장 가슴이 먹먹했던 어느 가을날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1살 경남 진주에서 행복반점이라는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수라고 합니다. 이 가게를 시작한 지 벌써 23년이 됐네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때 아내와 함께 작은 돈을 모아 이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혼자 이 가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 서울로 올라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요. 요즘은 솔직히 장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배달 앱들이 생기면서 동네 작은 중국집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거든요. 저희 가게도 한 달에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 가게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그날은 10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목요일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오후 3시쯤 저는 카운터에 앉아서 밀린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주방장인 최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띵동. 가게 문이 열리면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 2명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는 한 5학년쯤, 여자아이는 그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둘 다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빗물에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애들아.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눈빛이 참 맑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물을 들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먹을래?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짜장면 하나만 주세요. 응? 짜장면 하나? 저는 의아했어요. 아이가 둘인데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킨다니. 너희 둘이잖아. 하나씩 시키지 그래. 그러자 남자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하나만 주세요. 나눠 먹을게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짜장면을 나눠 먹을 이유가 있나? 저는 슬쩍 아이들을 관찰했어요. 옷은 깨끗했지만 조금 낡아 보였고 신발도 때가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돈이 부족한 거구나.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저는 카운터로 돌아와서 메뉴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우리 가게 짜장면이 6,000원. 요즘 물가에 비하면 싼 편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최형에게 말했습니다. 최형, 짜장면 2그릇 만들어줘. 그리고 음료수도 2개. 2그릇? 근데 주문은 하나였잖아요. 그냥 2개 만들어. 내가 서비스로 주는 거야. 최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15분쯤 지났을까요?
짜장면 2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직접 음식을 들고 아이들 테이블로 갔어요. 자, 여기 짜장면 2그릇이랑 음료수. 아이들이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저희 한 그릇만 시켰는데요. 남자아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 우리 가게 이벤트야. 짜장면 하나 시키면 하나 더 주는 날이거든. 그냥 맛있게 먹어. 정말요? 그럼 빨리 먹어. 불기 전에. 사실 그런 이벤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시킨 거였어요. 아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참 예뻤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지켜봤어요. 두 아이는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는 짜장면을 한 입 크게 떠서 입에 넣더니 오빠, 진짜 맛있어. 라고 말했고 남자아이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먹어. 체한다라고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시면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당시 저희는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나? 저도 친구들이랑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한 달 동안 용돈을 모았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친구 셋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그 짜장면 맛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저 아이들을 보는데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아이들이 짜장면을 다 먹고 일어났어요. 아저씨, 잘 먹었습니다. 계산은 6,000원이야. 남자아이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캐릭터 지갑이었어요. 그 안에서 1,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냈고 바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동전 4개와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배불러요. 그래, 조심히 가. 아이들은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집에 가서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지랖인가 싶어서요. 그날 저녁 주방장 최형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낮에 그 애들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이던데요. 그러게. 근데 뭐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밥 한 끼 제대로 먹었으면 됐지. 사장님은 참 착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착하긴. 그냥 옛날 생각나서 그랬어. 그렇게 그날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그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밥은 잘 먹고 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병원에 가야 하는 날이어서 오전에만 가게를 열고 오후에는 문을 닫았어요. 정기 검진 때문이었죠.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더라고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했는데 카운터 위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흰 봉투 하나,
이게 뭐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행복 반점 사장님께라고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8장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초등학생의 필체가 확실했어요. 저는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가게에 왔던 이민준이에요. 사장님,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저랑 동생 서연이는 그날 짜장면을 나눠 먹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일하시느라 바빠서 저희가 알아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날은 둘이서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도 6,000원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짜장면 하나를 더 주시고 음료수까지 주셔서 저희 정말 행복했어요. 동생이 그날 밤에 자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오늘 짜장면 진짜 맛있었어. 나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어. 동생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세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시거든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저는 엄마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요. 그래서 저랑 동생이 모은 돈으로 가끔 밥을 사 먹는데 그날 사장님을 만난 게 정말 신기했어요. 엄마한테 그날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우시면서 꼭 사장님께 돈을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랑 같이 가게에 갔는데 사장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편지로 남겨요. 8,000원은 짜장면 하나랑 음료수 값이에요. 사장님, 저는 나중에 커서 사장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날 사장님이 주신 짜장면은 제가 먹어본 짜장면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민준 올림. PS 동생 서연이도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뭉클한 적이 또 있었을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사장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한 문장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짜장면 한 그릇을 더 줬을 뿐인데 이 아이는 그걸 이렇게 크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8,000원. 아이들에게는 엄청 큰 돈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오래 모았을까요? 하루 용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 귀한 돈을 저한테 갚으러 온 겁니다. 저는 봉투 안의 돈을 다시 봤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들이 꼼꼼하게 개어져 있었어요. 아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계속 그 아이들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주방장 최영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최영, 이거 좀 봐. 최영이 편지를 읽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사장님, 이거 진짜, 그치? 나도 간밤에 잠을 못 잤어. 이 아이들을 꼭 찾아야 해요, 사장님. 그래야 하는데. 연락처도 없고 어떻게 찾지? 우리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최영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사장님, 가게 앞에 대자보 붙여놨다가 그것도 안 되면 동네 커뮤니티 카페에 글 올려보는 게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저는 곧바로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사장님이야. 너희가 놓고 간 편지 잘 받았어. 편지 읽으면서 사장님이 많이 울었단다. 너희한테 받은 8,000원은 받을 수 없어. 그건 나중에 너희한테 꼭 돌려줄게. 그리고 사장님이 너희한테 밥 한 끼 꼭 대접하고 싶구나. 제발 다시 한번 가게에 와줄 수 있겠니? 사장님이 기다릴게. 행복반점 사장 박성수. 이 종이를 가게 유리문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동네 인터넷 카페에도 같은 내용을 올렸어요. 민준이와 서연이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가게 문 앞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혹시 아이들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 장사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주방장 최형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사장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시 올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쓰일 줄 몰랐어.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어요. 가게를 쉬는 날이었죠. 저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방장 최형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가게 앞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 있어요. 뭐, 무슨 소리야? 형님이 올린 글이 인터넷에서 엄청 퍼졌나 봐요. 지역 커뮤니티에서 핫한 이슈가 됐대요. 정말?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가게 앞에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장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민준이와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있었어요. 아마 아이들의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서연아, 저는 달려가서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가 일부러 안 온 게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그때 옆에 있던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김유진이라고 해요. 이 아이들 엄마예요.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셨는지. 아니에요. 제가 뭘 했다고.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더 준 게 전부인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장님은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김유진 씨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요. 저도 짜장면 먹으러 올게요. 그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가게는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에 글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어요. 착한 짜장면 집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손님이 갑자기 늘어나서 저와 최형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민준이와 서연이를 다시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짜장면을 대접했어요. 물론 공짜로요. 사장님, 돈 내야죠. 안 돼. 너희는 우리 가게 VIP야. VIP는 공짜야. 민준이는 어른스럽게 거절했지만 저는 절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머니인 김유진 씨와도 친해졌어요. 유진 씨는 저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 이후로 혼자 두 아이를 키우며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 힘들지만 아이들한테 힘든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항상 웃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 씨, 혹시 낮 시간에 일할 곳이 필요하세요? 네. 갑자기 왜요? 우리 가게에서 일하시겠어요? 낮 시간에만 일하면 아이들 저녁에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장님, 정말요? 네. 사실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사람 손이 필요했어요. 유진 씨가 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김유진 씨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홀서빙을 맡아주셨는데 정말 일을 잘하셨어요. 손님들도 유진 씨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민준이와 서연이가 학교가 끝나면 가게로 오는 거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숙제는 다 했어? 네.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오, 대단한데? 그럼 오늘은 탕수육을 서비스로 줘야겠네. 아이들은 가게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숙제를 하거나 책을 읽었어요. 저는 일하면서도 자꾸 아이들을 쳐다보게 됐습니다. 마치 제 손주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손주는 없어요? 손주? 아직 없단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럼 저희가 사장님 손주 해도 돼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정말 좋지. 야호. 오빠, 우리 할아버지 생겼어. 서연이가 좋아하며 민준이에게 말했어요. 민준이도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아니 할아버지. 저희 진짜 할아버지처럼 대해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그날부터 아이들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이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봄이 왔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뭐야, 이게? 제가 학교에서 글짓기 대회에 참가했는데 1등 했어요. 정말? 와,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주제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썼어요. 저는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5학년 3반 이민준. 저는 우리 동네 중국집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사장님의 이름은 박성수이고 61살입니다. 작년 가을, 저와 동생은 돈이 부족해서 짜장면 한 그릇을 나눠 먹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우리에게 짜장면을 하나 더 주시고 음료수도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사장님은 저희 가족에게 천사 같은 분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엄마에게 일자리도 주셨고 저와 동생을 진짜 손주처럼 아껴주십니다.
사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아직 따뜻한 곳이란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게 사람이 할 일이지. 저는 이 말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나중에 커서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짜장면 한 그릇을 주셨지만 저는 그 한 그릇에서 세상의 온기를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존경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행복했지만 이 순간만큼 벅찬 감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행복하면 왜 울어요? 사람은 말이야. 너무 행복해도 눈물이 나온단다. 그래요? 그럼 저도 나중에 행복해서 울어볼래요. 서연이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제 가게는 이제 진주에서 가장 유명한 중국집이 됐어요. 따뜻한 짜장면집, 착한 사장님의 가게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이 많아져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좋은 건 매일 민준이와 서연이를 볼 수 있다는 거. 유진 씨가 이제 야간 알바를 그만두고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이 다시 의미 있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5년 동안 저는 그냥 살아가기만 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그냥 습관처럼, 의무처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게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민준이와 서연이가 올 거고 유진 씨가 환한 미소로 인사할 거고 손님들이 맛있게 짜장면을 먹을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아이들과 유진 씨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4명이서 둘러앉아 짜장면과 짬뽕, 탕수육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이 탕수육 진짜 맛있어요. 그치? 최 주방장님이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야. 할아버지, 저 나중에 커서 할아버지 가게 물려받아도 돼요?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정말? 내가 이 가게를 하고 싶어?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중에 할아버지가 나이 들면 내가 이 가게를 맡아주렴.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저는 그 작은 손가락과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가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주방에서는 최형이 짜장면을 만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민준이와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겁니다. 그럼 저는 아이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서연이가 신나게 이야기를 할 거고 민준이는 조용히 웃으며 동생을 바라볼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짜장면 한 그릇을 더 줬을 뿐인데 그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나눈다면 누군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데 있다는 거요. 그리고 가장 큰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요. 민주나 서연아, 유진 씨, 그리고 제 가게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의 가을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